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환입니다. 오늘은 영국 찰스 1세의 처형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찰스 1세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군대를 다시 소집했으나 청교도들은 대놓고 군대에서 사보타주를 가하면서 모든 군 장교들은 가들 교양주의자들이라고 병사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 선동이 아주 잘 막혀 공화의 군대는 벌써부터 하극상과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규율은 엉망이고 대는 총체적인 당국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스코틀랜드 군이 잉글랜드에 침입하였습니다. 북부 이계주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찰스 1세는 이를 인정하고 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패배는 대다수 사람들께 찰스 1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는 증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요코에서 열린 귀족들의 회의에서 의의를 줄자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다시 11월 7일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소집된 의회는 며칠 내 왕의 정책을 어떻게든 시정해야 한다는 합의를 보자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왕의 집권로서 종교 정책을 도왔던 윌리엄 모드를 탄압해 갔습니다. 이번에도 의회는 하나로 단합되지 못했습니다. 흔히 희귀사관의 영향을 받은 대중적 인식에서는 이 시절 의회가 모두 강경청교도 세력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국교에서 가톨릭적인 부분을 개혁한다는 것까지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개혁은 어디까지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강경 청교도들은 여전히 국소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선민원과 비등한 권력을 가졌던 귀족원의 경우 더욱 왕에게 우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잉글랜드에 여전히 진지한 상태였던 스코틀랜드군은 잉글랜드 국교회를 당시 개혁되고 있던 스코틀랜드 장교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모욕시를 하였습니다. 보통 희거사관에서 따르면 이 당시 의회파 청교도들은 정교의 자유를 내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청교도들이 정교적 자유란 거리를 태연하게 강요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기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온건파를 모두 방문을 하고 우리 거리대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천국에 가까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애초에 이 시대의 정교의 자유는 근현대의 정교의 자유라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온건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강경 청교도들이 핵심적인 요구였던 주교제 폐지에 대해서는 내심 불만을 갖는 세력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들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군이 군대를 이끌고 계획을 강요하는 것에 민족 감정의 문제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온건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타협이 성사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왕이 다시는 폭정을 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왕의 직권으로서 알리네스 고인적인 통치를 펼친 스프레드포드 백작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체포하여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스트레트포드 백작의 제목이란 것은 이들이 찾지 못한 나머지 의회가 반역자로 규정한 이를 재판 없이 처형할 수 있다는 초유의 법률을 지적하는 뒤였습니다. 왕의 도움도 없이 막무가내로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의회는 이 도중 프랑스군이 스트레트포드를 고발해 잉글랜드를 침공한다는 태도 엉뚱한 헛소리를 군중에 살포해 대중을 강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을 압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찰스 1세는 이런 의의 초법적 행위에 분노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급진 청교들의 행위에 극벌한 행위들이 생겨났습니다.
잉글랜드의 여론 반의로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온건파의 주도자인 베드포드 백작까지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다음은 물 건너갔습니다. 의회는 단기 의회 시절과 같은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회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연례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의회는 1653년에 야 폐해들은 장기 의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의 주권이 국왕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이념이 등장하여 왕과 의회의 사이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은 아직까지 강경 청교도들이 위주로 퍼져나가는 이념이었고 여전히 잉글랜드의 절대 다수는 왕국의 주권을 국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찰스 1세는 이런 극단적인 고립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기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한 것이지만 당시 의회 모두가 강경 청교도는 아니었습니다. 찰스 1세기에 태어난 이유도 제각각 달랐습니다. 강경 청교도들은 찰스 1세의 정책의 전면적인 폐지, 금전적이고 강경한 청교도 개혁 실시, 가톨릭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두 가지 정책상의 불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도 장기 의회 차기 청소를 통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왕과 대립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도를 모르고 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국왕을 대선으로 승리했으며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에 이르렀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교회를 돌아다니며 성상등 가톨릭적 표시가 다른 물건들에 대한 반달 이짐을 저질렀습니다. 그 교회의 기도서를 엿보이며 가톨릭식 전예복을 입은 목사들을 대놓고 모여갔습니다. 가톨릭 교대에 대한 사적인 린치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대에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표식을 하게 만들자는 주장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후일 유대인에게 다윗이 별 문장을 차게 만든 차별정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모든 성인 남성에게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 국교회를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회 내에 온건파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의회 내 온건파를 상당수가 청교도 반대편으로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청교도의 만행에 크게 다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느낀 찰스 1세는 아르미니 우수주의 의대 정책을全面 폐기하고 온건파들이 원하는 기존 국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자로서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22개 주의 온건파들이 기존 전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교도들이 만행을 멈춰달라는 청원을 내며 허다하였습니다. 국왕 역시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왕당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희귀사건에 기반한 대중적 통념과 달리 의회 주위에 반대하는 천재주의 귀족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원의 귀족들 대다수가 왕당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역시 의회주의가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천례와 기도서 유지, 즉 기존 질서의 유지와 의회 권리 존중이었습니다. 반면 의회파, 즉 청교도가 원했던 것은 교황주의자의 음모로 불린 실체 없는 뭔가를 분시하고 가톨릭을 잉글랜드에서 전멸시키며 국교에서 가톨릭 유산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왕당파의 이념을 헌정적 군주주의 의회파의 이념을 천정적 의회주의라고 부릅니다. 때마침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일랜드는 예나 지금이나 가톨릭이 매우 강건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1066년 아일랜드로 건너 노르망디의 귀족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노르망디 귀족들은 투도 왕족의 기대를 배신하고 기존 토착 아일랜드와 연합해서 국계를 강제하라는 잉글랜드 정부의 시도에 강경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탄압이 뒤따랐고 아일랜드인들의 반란도 뒤따랐습니다. 이런 반발과 저항은 엘리자베스 1세를 시작 가장 극단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일랜드로 군대를 보내 병사들이 민간인을 가르지 않고 모든 가톨릭교들을 절멸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병원적인 이유는 아일랜드인들이 길로의 작전을 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간인들이 개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교의 교도들과 개신교 교도들은 자율적으로 아일랜드에 이주시키는 토착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강탈하고 이들과 나눠준 뒤 다수의 아일랜드인에게 농로에 가까운 처지로 예속시켰습니다. 플랜테이션 운영을 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아일랜드의 식민지 지주제를 이식해버렸습니다. 이 식민지 지주제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이시간 체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국교의 강제를 멈추고 아일랜드에 훨씬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토착 귀족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갈병질자였던 이주한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불만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가톨릭을 믿는 다수의 아일랜드들을 언젠가는 국교에 또는 개신교를 정상화하고 그것이 안되면 모두를 절멸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일랜드의 양극화된 고전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반란을 불러왔습니다. 과거 처형된 스테드백 작은 아일랜드 출신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되자 아일랜드에서는 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학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찰스 1세가 의회 골백의 관정정책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일랜드 의회의 설치, 정거의 자유, 토의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일랜드 민중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만의 근원이었던 프로테스탄트 농장들을 공격하고 파괴,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아일랜드 당국 역시 농민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교들이 잉글랜드에서 왕비가 바람싸자고 개신교들을 말하는 한다는 소문을 유포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1차 대전 이후 독일 공국자들이 자국의 주도를 연합국에 대해 그랬듯이 아일랜드에서는 농민들이 반란에 의한 피해상을 온갖 제국전쟁이 언어로 포장해 선전하였습니다. 이런 잉글랜드에게 민족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쉬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일랜드 반란 지도자들이 아무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운운하였습니다. 의회는 이에 대놓고 왕이 반영 행위를 했다며 한번을 붙였습니다. 물론 위임장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잉글랜드의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린치가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 경주의자 악마 아일랜드인에 맞서서 조국을 수호하자고 사람을 선동하였습니다. 찰스 1세는 사태 진정을 위해 자신 직접 반환을 진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회는 역으로 국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시금 찰스 1세의 잘못을 20개의 저항에 걸쳐 나열하며 상가시정에 주라는 대항 의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의문이라는 것은 청교도들이 편집중적인 반카톨릭 근본에 기반한 항의명령한 내용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곧 찰스 1세가 경주들과 연합의 잉글랜드를 카톨릭화시키고 개신교 신자를 방명하며 교황에게 나라를 넘긴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항의문이 위에서 통과된 것도 희구사관의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불과 10여 표 차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즉 이 시점까지 의회에서는 의회파와 앙당파의 세력이 비등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자 격반한 찰스 1세는 계엄을 통과를 주도하는 5의원을 집합하고자 몸소 의회들을 끌고 의사당에 난입하였습니다. 의회는 의회 강비병들을 동원해 저지하며 국왕의 요구를 전면에서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왕권에 대한 의회의 본격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찰스 1세는 본내의 의회를 완전히 박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국왕과 의회 사이에 남은 것을 싸워서 개인적인 끝장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의회는 지방의 민명대 통솔권을 자신들에게 주는 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찰스 1세는 노팅엄에 가서 자신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왕당파와 의회파 둘로 갈라졌습니다. 왕당파는 잉글랜드 북부의 웨일스에서 세력을 떨쳤습니다. 잉글랜드 남부는 대체로 의회파를 지지하였습니다. 내재는 처음에는 왕당파가 유일하였습니다. 의회파의 군대는 대부분 토어들이 각 지방에서 긁어모은 오합지주들이었으며 그나마 자기 고향 밖으로 출정하기를 끌었습니다. 더구나 이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만행과 얼마 전 제출한 이 항우의 내용이 지나치게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왕당파 역시 그리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양측은 엣지 현태에서 졸전을 벌인 등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643년 와스턴 우호 전투에서 대화하려고 하며 해상처럼 등장한 올리버 크로멜의 이듬해 15원군을 조직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5원군은 영경 규율과 훈련 그리고 높은 사기를 갖춘 군대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높은 사기는 정계적 열정의 힘으로써 싸움터에서 늘 승격을 누르고 다니며 틈만 나면 찬상가로 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적인 왕당파 군대가 곧 사탄의 군대이며 자신들은 곧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재림 예수의 천년 왕국을 이루어가기 위해 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연극불승리하였습니다. 클로원 의회에서 점차 큰 목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이끄는 급진파가 온건팔을 들고 의회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네이지비 전투에서 참패한 찰스 1세 왕은 대세가 기울자 1646년 4월 스코틀랜드 군대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군대에 항복하면서 내전이 잠시 정식됐지만 스코틀랜드는 찰스 1세를 실화하였습니다. 아침 7기대가 쳐들어오자 크로멜에게 40만 파운드의 돈을 받고 공국을 송환시켰습니다. 시방당에서 의회 측에서 모든 권력을 잃고 감금당한 찰스 1세는 이후 의회파의 산하계에 대해서 계속 의회와 연락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감금된 국면에서 드럽치라 하였습니다. 의회의 급진 계획을 추구하는 수많은 스팸파와 이를 제어하는 클로의 독립파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앙당파가 찰스 1세의 주도하에 2차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앙당파는 1년여 만에 프레스던트 전투의 해바라 또다시 진압당했습니다. 찰스 1세는 다시 포로가 되었습니다. 클로는 더 이상 왕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게 찰스 1세의 처형을 권유하였습니다. 반역자로 몰리기 싫었던 의회는 크로멜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크로멜은 1148년 12월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기습하여 찰스 1세의 처형에 반대하는 200명의 의원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자신의 확실한 지지자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 135명을 하여 의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70여 명이 출석한 이 의회를 참부의회라고 하였습니다. 왕을 재판할 최고 법원을 열었습니다. 물론 최고 법원의 재판을 뻔한 결말에
뻔한 출구로 흘러갔습니다. 왕은 반역자에게 재판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법원도 이미 정해진 각본들의 사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의 인정이란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왕의 상해에 반대한 의원들이 일찌감치 감금되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크로멜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크로멜 자신의 찬성파를 포함한 고작 59%의 찬성에 의해 찰스 1세한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상 찰스 1세가 처형당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을 느낀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